2. 라자니어의 소유지 후견에 관한 볼일로 안드레이 공작은 군의 귀족 회장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귀족 회장은 일리아 안드레예비치 로스토프 백작이었다. 그래서 안드레이 공작은 5월 중순에 그를 방문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무더운 철이었다. 숲은 이제 완전히 푸른 옷을 입고 먼지가 자욱하며 물가를 지나면 풍덩 뛰어들고 싶어지는 더위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귀족 회장을 만나면 무엇과 무엇을 물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우울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토라드 노예 마을의 로스토프네를 향해 정원의 가로수 길을 따라 마차를 달려나갔다. 그러자 오른쪽 나무 그늘에서 즐거운 여자의 외침 소리가 들리더니 거의 포장마차 앞을 가로지르는 한때의 소녀들이 눈에 띄었다. 앞장서서 공작의 포장마차 쪽으로 가까이 달려온 것은 머리가 까맣고 몹시 여인되다가 무섭게도 비쩍 말라 빠진 눈동자가 까만 소녀로서 노란색의 화려한 무늬가 있는 비단 옷을 입고 흰 스카프로 머리를 싸고 있었으나 그 밑에서 빗어 올린 머리 타래가 밀려 나와 있었다. 소녀는 무엇인가를 큰 소리로 외쳤으나 낯선 사람임을 알자 얼굴을 돌리고 웃으면서 다시 왔던 쪽으로 뛰어갔다. 안드레이 공작은 왠지 문득 마음이 아파졌다. 하늘은 활짝 개고 햇살도 밝고 주위는 모든 것이 이토록 들떠 있는데도 저 여위고 아름다운 소녀는 그의 존재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무엇인지 자기만의 분명 부질없는 것일 테지만 그러나 즐겁고 행복한 생활에 만족하고 그래서 행복에 겨워하고 있지 않은가. 저 소녀는 무엇이 그리 기쁜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설마 육군의 군율이니 라자니어의 소장료 정린이 하는 것이 아닐 테고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저렇게도 행복한 것일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안드레이 공작은 호기심에서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1809년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은 오토라드 노예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전과 마찬가지로 사냥이니 연극이니 만찬회니 음악회니 하며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새 손님을 맞을 때의 버릇으로 안드레이 공작의 방문을 기뻐하고 거의 억지로 묵게 했다. 그 지루한 하루 동안 연장자인 주인 부처와 손님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람들이 안드레이 공작을 접대했다. 때마침 본명 축일이 가까웠으므로 노백자의 객실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동안 볼콘스키는 다른 젊은 사람들 축에 끼어 무엇이 우스운지 연방 호들갑을 떨며 웃고 있는 나타시아 쪽을 몇 번이나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소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저렇게도 기쁜 것일까? 하고 줄곧 자문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낯선 마을에 와서 혼자 남게 된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을 읽고 나서 촛불을 껐다가는 다시 켰다. 덧문이 안쪽에서 닫혀져 있어 방 안은 무더웠다. 그는 필요한 서류를 읍내에 두어둔 채 아직 가져다 놓지 않았다면서 자기를 붙들어 놓은 그 멍청한 늙은이, 그는 로스토프를 이렇게 불렀다. 밉살스럽기도 하고
마지못해 주저앉아 버린 자기 자신이 짜증스럽기도 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일어나서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려고 했다. 창문이 열리자마자 달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제나 저제나 이 기회를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는 창문을 더욱 활짝 열어 젖혔다. 밤은 상쾌하고 죽은 듯 조용하고 밝았다. 창문 바로 앞에는 한쪽이 거뭇하고 다른 한쪽은 은빛으로 비치는 깎아 다듬은 나무가 줄지어 쭉 늘어서 있었다. 나무 밑엔 이슬이 깔려 촉촉히 젖어있는 이런 모를 우거진 풀이 보이고 군데군데 잎과 줄기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거뭇한 나무 건너편에는 이슬에 반짝이는 지붕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는 눈부시도록 하얀 줄기와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울창한 큰 나무가 솟아 있었으며 그 위에는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거의 별이 없는 봄의 밝은 밤하늘에 걸려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창문에 팔꿈치를 짚었다. 그의 눈길은 이 하늘에 못 박혔다. 안드레이 공작의 방은 2층에 있었다. 그러나 그 위 방에도 사람이 있었고 역시 자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위에서 울려오는 여자의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 이제 정말 꼭 한 번만 더 하고 3층에서 여자 목소리가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것이 누군지 곧 알았다. 아니 정말 잠은 언제 자고 하고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난 자지 않겠어. 잠이 오지 않는 걸 어쩔 수가 없잖아. 자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어떤 가곡의 마지막 귀절인 듯 싶은 한 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 정말 훌륭해. 자 자요. 이제 마지막이야. 넌 자렴. 난 안 되겠어. 첫 번째의 목소리가 창문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몸을 온 창문으로 내민 듯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숨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다. 달도 그 빛도 그림자까지도 사방이 모두 고요하기만 하고 화석처럼 되어버린 듯 했다. 자기가 우연히 이런 데에 있게 된 것을 눈치챌세라. 안드레이 공작은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소냐, 소냐 하고 첫 번째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다. 어머나 어쩌면 잠을 잘 수가 있담. 좀 봐요. 정말 훌륭해. 아, 이 얼마나 훌륭해요. 글쎄 조금 일어나 보라니까. 소냐, 그녀는 거의 울먹일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밤은 절대로 그리 흔치 않아. 소냐는 마지못한 듯 무엇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나 싫어. 저거 좀 봐. 훌륭한 달이잖아. 아 아니 어쩌면 저처럼 아름다울까. 이리 좀 와봐. 응 소냐. 이리 좀 와보라니까. 자 보이지. 이렇게.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자기 무릎을 끌어안아봐. 더 꼭 될 수 있는 대로 꼭 끌어안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훌쩍 날아보면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이젠 그만 떨어진다니까. 승강이 하는 소리와 불만스러운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벌써 2시가 가깝잖아. 아, 넌 언제나 내 꿈을 망가뜨려 놓는군. 좋아, 저리 가라니까. 사방은 다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안드레이 공작은 그녀가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따금 조용히 바스락거리는 기척과 한숨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 정말 아까워.
어쩌자고 이렇게 좋을까 하고 갑자기 그녀는 외쳤다. 그러나 자야 한다면 잘 수밖에. 그러고는 창문을 탕 닫아버렸다. 내 존재 같은 것은 아무런 관계도 없군. 어째서인지 이 소녀가 자기에 대해서 행여 무엇인가를 입 밖에 내지는 않나 하고 두려움과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안드레이 공작은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게다가 또 그 여자가 마치 일부러 한 것만 같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자기의 온 생활과 대립되는 젊은 상념과 희망이 엇갈린 소용돌이가 자기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왔다.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 상태를 해명할 힘이 없다고 느끼고 곧 잠이 들어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